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국민의힘 내전 상태, 국힘 내전 상태입니다. 지금 국힘당이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될까, 조만간 내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준석 때문에 이미 내분이 한번 일어났는데, 이준석과는 별개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친윤, 반윤, 아니면 뭐 어떤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내분 상태에 빠지지 않겠느냐. 백가쟁명식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두들겨 패고 꼬리에 꼬리를 무르는 그런 항쟁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미 그런 상태에 빠져들었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당장 인요한이 주도했던 이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폭파되고 난 다음에 내전 상태가 이미 내전 상태로 가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 혁신위원회를 폭파시킨 거는 사실은 김기현이었죠. 인요한이 끊임없이 김기현한테 공천혁신을 요구했는데 김기현이 배째라? 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김기현이 배째라고 한 부분은 바로 영남권에 대한 개혁 공천, 이른바 영남권에서 스타인 국회의원들, 김기현, 장제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김도읍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남권에서 그만 출마하고 서울로 오니라, 서울로 가니라 이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이 웃기지 마, 장제원이 배째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요한이 계속해서 닥달을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개혁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라고 하는데 결국에 힘이 붙여서 주저앉고 말죠. 그러더니 갑자기 아우 씨 안 해! 그래서 원래 100일을 목표로, 석 달을 목표로 만들어진 혁신위원회가 50일도 채 되지 못해서 해체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폭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기현이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폭파시켰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기현이 다시 이제 주도권을 확보한 게 되죠. 내전 상태가 이제 종식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요한이 나름 좀 쇼를 하면서 이 김기현을 좀 내쫓지 않겠느냐. 사실상 김기현이 부드럽게 쫓겨날 수 있도록 인요한이 완충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거꾸로 김기현은 살아남고 인요한은 쫓겨나게 됐죠. 자, 이제부터 김기현의 세상인 줄 알았지. 아니야. 복병이 있었네. 이 복병이 정말 황당해. 자, 김기현, 인요한을 내쫓고 이제 내가 다시 권력을 다시 잡았어 라고 안심하던 그날 폭탄이 하나 빵 터집니다. 국힘당 이대로 가면 서울에서 6군데밖에 못해. 수도권 전멸! 서울 6석, 경기도는 더 심해! 그런 자체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또다시 야, 김기현 이 상황에서 네가 계속 당권을 쥐고 있으려 그래? 야, 너 나와! 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인요한을 내쫓으면 이제 전쟁이 가라앉을 줄 알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내전이 시작돼 버린 거죠. 혁신위가 폭파되면서 오히려 그 내전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나마 혁신위원회가 약간의 불만을 완충하는 작용을 했는데 그 완충제 자체가 없어졌으니 이제부터 터지는 거는 말 그대로 충격파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 아까 그 말했던 그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국민의힘 서울에서 6석밖에 못 얻어. 45석 중에 6석 겨우 건질 거야. 라는 그 내부 보고서 누가 만들었다? 예, 국힘 내부에서 만들었다. 근데 그게 어쩌다가 공개가 됐지? 김기현은요, 이거 숨기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 안 밝히려고 그랬어. 공개되고 난 다음에도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거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라 안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발표도 안 했잖아. 라고 했다고. 그런데 발표 안 하고 숨긴 거를 누가 깠지? 예, 조선일보가 깠어. 뭐야? 조선일보가 김기현 내쫓겠다는 얘기인 거지? 야, 이거 재밌네. 자, 제가 국힘당이 사실상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국힘당 내부에 있는 문건을 찾아내가지고 깠어. 왜 깠겠어? 김기현 날리려고 깐 거 아니야? 그랬으면 김기현 좀 날려달라고 조선일보에다 그걸 갖다 준 놈이 있겠네? 그네, 그죠? 뭡니까? 예, 내전 맞죠? 자, 김기현이 이제 가만히 있겠어? 윤석열이 찍어내린 인요한도 지가 날렸는데, 야, 이제 조선일보야? 야, 나 못 물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예, 진짜 말 그대로 내전인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예요. 단독 달았네. 서울 49석 중에 우세는 6곳뿐. 당 내부에서 알고도 쉬쉬. 국민의힘 총선 판세 자체 분석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어디? 서초갑, 서초을, 강남 갑, 을, 병. 그 다음에 송파, 을 합쳐서 6군데밖에 없더라. 여기에서만 겨우 건지더라. 자, 박빙우세. 박빙우세까지 치면은 어디? 여기가 마포갑, 그 다음에 여기는 강동갑 이랍니다. 이 두 군데까지 합치면 8군데. 자, 여기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그 노웅래 의원 지역구죠. 강동갑은 누구야? 자, 여하튼 자, 여기를 빼고 나머지는 다 열세다. 박빙 열세도 있으나 그냥 열세인 곳도 많다. 자, 경기도는 더 심하다라고 하죠. 자, 이준석은 여기다 불을 확 질러요. 뭐라고? 야, 그나마 서울은 나은 거야. 경기도는 더 심하고, 야, 6곳이 아니라 실은 4곳밖에 안 돼. 아이고, 웃기고 있네,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주 골 지르는 거죠. 자, 이 보도가 나가니까 아주 난리도 아닌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국힘당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김기현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김기현은 억울해. 아이씨, 이게 왜 나 때문이야? 김기현 쪽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야, 이게 왜 내 때문이야? 솔직히 윤석열 때문이잖아. 야, 우리 여당이야. 여당 대표가 잘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지지율 올라가겠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잘해야지 지지율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대통령이 깽판을 치고 있는데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안 하겠어요? 실제로 그 말 나와. 김기현요. 김기현 딱이 그런 말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김기현 캠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놓고 불만을 터뜨린답니다. 아니, 김기현이 뭘 잘못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실드 치고 다녔는데. 그리고 솔직히 김기현 요새 지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 전부 다 윤석열이 다 사고 치고 다니는데 뭘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김기현이 뭐 안 싸웠어? 얼마나 열심히 싸웠니? 그런데 누가 다 깔아먹었어? 솔직히 김건희가 다 깔아먹었잖아! 나와요. 김기현 캠프에서 그런 얘기 나온대 벌써. 자, 이 상황이 뭐다? 내전이라고밖에 더 말을 하겠습니까?
조선일보는 김기현 내쫓으려고 당내 문서 쉬쉬하고 숨겼던 문서를 깠어. 근데 김기현 아니 이렇게 된 게 내 잘못이야? 윤석열 잘못이고 김건희 잘못이지? 라는 상황이야. 와 볼만하겠다 그죠? 자 김기현이 그런 말 하는 이유가 있지. 갤럽 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대 다음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거는 35밖에 안 되고 야당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거는 5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국 유권자 약 1000명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예요. 자,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당 지지율은 누가 더 높았다? 국힘당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다음 총선에 투표는 어디한테 하겠다? 민주당 쪽에 하겠다. 야당 쪽에 하겠다는 게 더 많이 나온 거야. 뭘 말한다? 그렇게 이 이낙연 쪽에서 말하던 그 중도층, 역풍 불지도 모른다는 중도층에서 어느 쪽으로 붙었다? 민주당 쪽에 붙은 거죠. 자, 물론 갤럽이라든지 이쪽 그다음 NBS 여기서 나오는 그 여론조사는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의 응답을 안 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갤럽이나 NBS 조사 보면 끊어버린대요. 갤럽이나 NBS 조사가 이게 전화 여론조사, 전화로 하는 이게 면접 조사죠. 전화 면접 여론조사인데 이 전화가 뭐 끊어버린대요. 안 받으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의 이 여론이 잘 포집이 되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낮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하고 윤석열 지지층들의 지지율도 보면에서도 민주당이 앞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겠어? 잘못은 누가 하고 있다? 윤석열이 하고 있다는 거지. 솔직히 김기현 존재감이 있나요? 지금 가장 존재감이 큰 사람이 누굽니까? 아, 김건희잖아. 어딜 가든 김건희가 나대잖아. 그죠? 지금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뭐 기사 하나 써보세요. 갑자기 뭐 조회수 폭발할걸요?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욕하는, 김건희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져가지고, 한번 올려봐요. 난리 날걸요? 조회수 폭발할걸요? 자, 그 정도로 지금 가장 존재감이 큰 건 김건희예요. 김건희가 개판을 치고 윤석열이 개판을 치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김기현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해. 자,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막 이런 주제들이,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서울 6석 쇼크, 혁신 실패 지도부 책임 분출, 수도권 버린 자식, 영남 자민련, 용산 도끼 상소,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 이용호 의원입니다. 이용호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각종 경고와 조사 지표가 나오는데 당 지도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안 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기현 보고 나가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김기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는 억울한 거야. 아니 이게 내 잘못이야? 솔직히 김기현 잘못은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잖아. 뭐 김기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사고 친 거는 김건희잖아. 김건희가 잘못해서 지금 지지율 이렇게 개판하고 떡을 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해. 아니 사실 김기현은 지난번 인요한 때문에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회 때문에 사실 한번 위기 상황을 겪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인요한과 그 정치적인 어떤 뭐래네 정치적 암투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정치 암투에서 결국 김기현이 승리한 거죠. 인요한을 윤석열이 사실은 내리 꽂은 거 아닙니까?
김기현을 그냥 내쫓지를 못하겠고, 솔직히 김기현 입장에서 내가 잘못했어? 윤석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야, 너 나한테 진짜 이럴 수 있어? 내가 니보다 선배야. 라는 식으로 나가면은, 예,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곤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쿠션으로 넣은 게 인요한입니다. 인요한을 통해서 김기현을 쳐내겠다 이거였던 건데, 결국에 누가 쫓겨납니까? 인요한이 쫓겨나죠. 인요한 한번 사퇴를 했다가 복귀했다가 결국 다시 사퇴를 합니다. 기억하시죠? 사퇴론 봉합 하면서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한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보름 만에 결국 다시 사퇴하고 해체를 한 겁니다. 누가 이긴 거다? 이 권력투쟁에서, 국힘당 내부 권력투쟁에서 김기현이 승리한 거죠. 윤석열하고 김기현하고 아마 정면 대결을 했으면 김기현이 졌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그렇잖아. 원래 정면 대결 하는 애는 아니야. 정면 대결 하기가 어려워 보이니 어떻게? 지 대신 다른 사람 아바타를 내세웠는데 그 아바타가 참패를 하고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죠. 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짜증나. 김기현 저걸 내쫓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런 혁신 효과 이런 것도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떡하지? 야, 조선일보 네가 한번 나서봐. 락아웃 한 거예요. 야, 볼만하다, 그죠? 예. 그런데 결국에 김기현은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요한이 사퇴했다가 복귀했다가 다시 사퇴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자면 정해진 상황이었죠. 근데 이 정해진 상황을 결국에 김기현이 김기현이 인요한을 제압한 거죠.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이 찍은 그 인요한을 김기현이 내쫓은 거니까 결국 김기현의 반란이 성공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다시 윤석열이 김기현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일보를 끌고 나온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측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직히 지금 진짜 문제는 용산이잖냐. 그러니 반란이 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김기현이 반란 일으켰다. 그게 통했다. 그게 더 문제 아니냐. 결국 반란에서 누가 승리했냐. 진압군인 인요한을 제압하고 김기현이 승리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그래, 용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종합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난번 그 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참패한 이후에 국힘당 입장에서는 온갖 노력을 다했죠. 그리고 김기현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 강서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을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러지 않고서는 선거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김기현이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아. 김기현은 만약에 물러나려고 하면은 윤석열을 물고 늘어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 다른 사람, 인요한을 거쳐서 인요한이라는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김기현을 치려고 했어. 근데 김기현이 우여곡절 끝에 오히려 인요한을 내쫓았어. 김기현의 승리였죠. 윤석열이 가만히 있겠어? 가만 안 있지.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띄워가지고 김기현을 또 친 겁니다. 이 상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내란. 국힘 내란. 맞죠? 자, 지금 국힘당의 내란은요, 솔직히 이낙연의 저 깽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칼을 들이밀고 목에 칼이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낙연 혼자서 설칠 뿐이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자면 누구 말 맞잖아. 그 여의도 표현으로 하자면
혼자서 자위하고 있는 거다. 예, 스스로 자기 혼자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자, 그에 비해서 국힘당의 지금 사태는 뭐 진짜 심각한 사태인 거지. 말 그대로 내전 상황인 겁니다. 자, 글쎄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이게 여기서 더 내전이 심각해져 가지고 대규모 탈당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일단 진정을 하고 뭐 어떤 그 수습책이 마련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결국 수습될 거예요. 예. 그런데 수습이 되더라도 윤석열이 주도권을 잡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주도권을 갖는다면은 김기현이 갖겠지. 그러면 윤석열이 이걸 가만히 있을까? 그건 또 아니지. 그러면 수습이 되더라도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는 거고, 그 불씨는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 폭발은 아마 검찰이 삐끗하는 순간에 확 터질지도 몰라요. 아마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요.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다시 죽이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있고 다시 빌드업을 해오고 있거든요. 빌드업을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검찰이 빌드업 하는 거는 1차가 이재명이고 2차는 문재인이라고 보여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착착착착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거가 다 되오면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를 가지고 계속 물고 뜯기를 할 겁니다. 뭐 통계 어쩌고 하면서 지금 뭐 지난번에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태 요 얘기가 또 나오죠. 요걸 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 가지고 또 시비를 털 거야.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재명 대표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격을 가해버려서 검찰이 찔끔하는 그 순간, 제가 볼 때 국힘당 내부에서도 분란이 폭발하는 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선거 국면에서 삐끗하는 순간 바로 선거 전체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선거 판세 전체가 한꺼번에 확 뒤집어지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국힘당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 내가 낙선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어?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비를 넘고 있다. 요 고비를 딱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평지와 내리막이 나올 거다. 고개를 넘는 이 순간이 가장 힘들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